네, 우리가 희곡은 무대 위 공연을 전제로 쓰여진다고 했고, 무대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죠? 액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 다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동은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다른 일을 그쵸. 일으키거나 일어나도록 유발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하는 행동들은 다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쵸?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일어나는 이제 두 개의 작은 사건이 합쳐져서 하나의 행동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곡은 굉장히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희곡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 행동의 어떤 첫 사건을 찾고 첫 사건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연결되는 건 뭐가 있는지 찾고 이 사이의 관련성을 이제 발견하는 거에서 우리가 희곡을 읽는 좀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희곡의 탐색은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희곡 한 편은 일련의 행동의 집합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건물에 불이 났어요! 라고 외치는 걸로는 안 되지만 불이 났어요! 외치고 누군가를 이제 대피시키며 이렇게 하나하고 대피시키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연결해서 하나의 행동을 이루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대피를 시켰어요. 그런데 대피를 시키고 나서 뭔가 그가 수집한 어떤 우편책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훔치는 것과 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하나의 행동이라는 건데 분명히 뭔가 그를 대피시킨 것하고 뭐하고 나중에 또 연결이 된다거나 혹은 내가 우표책을 훔쳤어요. 근데 훔친 우표책과 관련해서 뒤에 어떠한 사건이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표책을 훔쳐서 뭔가 돈을 받고 팔아버리면 이제 그건 역시 행동인데 하지만 우표책을 내가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고 이 공연이나 이 내용에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희곡을 무대에 올리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사건을 찾고 관련성을 발견하고 계속 추적해 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대본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막 1장을 보시면 이제 엘시노어 성의 망대에서 네, 일어나는 사건과 행동들이 있는데요. 이제 원작에는 앞부분에서 병사들의 어떤 대사를 통해서 현재 나라의 어떤 상황,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의 업적 등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린 대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간단하게 유령과 관련해서만 이제 정리된 대본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3페이지 중간부터 5페이지 1막 1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으시면서 호레이쇼가 유령한테 말을 계속 걸잖아요. 그쵸? 그런데 유령이 등장은 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과연 유령은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질까? 이게 다음에 어떤 행동하고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읽고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이제 읽고 오셨나요? 네. 아, 네, 어색하네요. 어쨌든 읽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제 버나도를 통해서 유령이 분명히 뭔가 그쵸? 말을 걸어줬으면 하는 눈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아, 굉장히 근데 화가 났구나 유령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이 근데 만약에 무대 위에서 표현된다면 굳이 그쵸? 관객이 유령을 볼 수가 있잖아요. 버나도의
대사를 통해서 어떤 유령의 그런 뭔가 화가 났고 뭔가 굉장히 말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의 연기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유령이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유령이 원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오길 기다리겠구나. 그럼 과연 누가 오는 걸 기다리느냐. 이제 우리는 알죠. 그쵸? 어쨌든 햄릿과 앞으로 유령이 만날 수 있는, 그쵸? 만나야 되는 어떤 장치를 여기서 마련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은, 그쵸? 호레이쇼까지 말을 걸었는데 유령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앞으로 호레이쇼가 이제 햄릿에게 어떤 전황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러한 것들이 다음에 어떤 걸 그쵸? 유발하거나 다음 행동에는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지 그쵸? 자, 여기 정리했는데 1막 2장에 우리 대본의 7페이지거든요. 거기 결국 햄릿에게 이제 유령이 등장했다라는 거를 알려요. 그런데 1막 2장의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1막 1장 유령이 말하지 않고 바로 가서 알리는 게 아니라 다음 2막, 그죠? 1막 2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또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햄릿이 전왕의 모습을 한 유령이 등장했을 때의 반응을 잘 설명해주는 이유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막 2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으시면 왜 햄릿이, 그쵸? 유령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햄릿이 스스로 뭔가의 확신을 갖고 분명히 어떤 흉계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곡의 탐색은 이제 담겨있는 어떤 행동 추적에 포함되어 있고 은근히 재밌다라는 거죠. 대본을 읽는 게 이렇게 어렵거나 지루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은 미숙한 극작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거는 다음에 뭔가와 그쵸? 연결이 될 거야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미숙한 극작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한번 읽으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실습을 해볼게요. 햄릿이 이제 1막 2장 대관식으로 넘어가서 혼자 상복을 입고 등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자살도 못하고 극제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자신의 이제 신세를 굉장히 원작에서는 길게 한탄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쵸 어찌 그리도 빨리 숙부랑 결혼을 했는지 그쵸 한시도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을 수 없다던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장례식 그죠 장례식을 치른 음식이 이제 결혼식 음식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빨리 그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괴망측하고 이제 더럽다면서 독백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호레이쇼와 마셀러스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선왕의 모습을 한 이제 유령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드디어 선왕의 모습을 한 이제 유령과 햄릿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 자신이 당한 어떤 이제 끔찍한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는 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면 이와 연결된 사건이 뭐겠어요? 햄릿이 아버지의 복수를 이제 결심하는 것이 이 연결된 사건이 돼서 이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령이 그쵸?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1막 2장에서의 어떤 햄릿의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갑자기 햄릿이 유령의 이야기만 듣고
뭔가 자신의 일생을 다 걸어가지고, 그쵸? 복수를 한다, 이런 결심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맥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혹은 그 앞에서 보여줬던 햄릿이 또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그쵸? 뭔가 복수를 결심하지 않는다거나 죽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쵸?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찾고 둘 사이에 이제 관련성을 발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엘시노어 성에서 그쵸? 망대에서 호레이쇼하고 유령하고 그쵸? 등장해서 서로 말을 걸었는데 말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이게 햄릿에게 알려졌다라는 거고, 아 이제 햄릿이 유령을 만나겠구나. 그런데 이제 1막 2장에서 다시 햄릿의 어떤 뭔가 슬픔과 그쵸? 의심이 담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유령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유령과의 만남과 어떤 의심이 조금 확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햄릿은 만약에 유령을 만나서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이미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어떤 털어놓고 나서 바로 햄릿은 복수를 맹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를 맹세한다는 건 또 우리가 다음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복수를 위한 어떤 계략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하고 이러한 행동, 저 사건들은 다 서로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사건이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이제 유발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면 이제 두 사건은 하나의 행동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치 벽돌과 같이 희곡의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이제 기본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 두 개가 연결되면 하나의 행동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서로 연결된 어떤 사건, 행동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막 3장에 오피리어가 햄릿의 어떤 사랑 고백을 오빠하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햄릿이 오피리어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폴로니어스가 이제 반대를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뒤에 가서 햄릿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를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아빠가 오피리어 때문에 이제 실성했다라고 믿게 되면서 또 사건이 또 연결되고, 그다음에 햄릿이 실성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왕과 왕비는 어떤 고민을 하거나 또 이 누군가는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결국 어떻게 연결돼? 두 친구, 이제 햄릿의 친구에게 뭔가, 그쵸? 명령을 내려서 햄릿을 염탐하도록 시키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을 꾸미면서 서로 계속 이렇게 벽돌처럼 쌓여가서 하나의 희곡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폴로니어스가 그쵸? 찬성해하고 좋아했다며, 그리고 오피리어의 성격이 또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아버지가 반대를 했을 때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나중에 오피리어가 실성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 아니면 실성하지 않는 그죠? 당당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연결돼서 우리가 뭔가 드라마나 영화, 그쵸, 공연 볼 때 숨겨진 복선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작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재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잘 찾아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